네, 양시장 좀 상승은 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이 약간 반대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승세가 나오는 가운데 어떠한 전략으로 좀 오후장을 접근해 봐야 될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쨌든 어제 상승이 굉장히 셌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덜 가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도 살짝 했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채권금리 하락 훈풍의 국내 시장 상승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들어볼게요. 이 채권금리 사실 이제 좀 전에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게 딱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요한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상승을 했고, 사실 11월 1일 날도 상승을 했고요. 2일도 상승을 하고,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1일 날 상승했을 때는 상승을 못 즐겼던 게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고, 10월 31일 날도 많이 하락했죠. 너무 공포감이 있었는데 좀 진정시켜주는 정도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라면 사실 어제의 상승 굉장히 좀 강했죠. 어제의 상승 같은 경우는 좀 축제 즐기듯이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제의 상승을 투자자분들 대부분 못 즐겼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좀 전에 앵커님 말씀 주셨던 대로 오늘 또 하락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이 더 앞섰을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위축되어 있죠. 소심해져 있다라는 이런 부분, 이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투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이 국내 증시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사실 3일 동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60포인트 넘게 한 7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이 펼쳐졌고 사실 그동안 주식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에서 채권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금리에 대한 상승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채권금리가 더 많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 매우 좀 낮아 보이거든요. 국내 증시도 지금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이긴 합니다만 2300선을 많이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근데 채권금리도 여기에 5%에서 훨씬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는 좀 안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와도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채권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뭐 확실히 언제 금리 내립니다.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 금리가 이제는 거의 피크를 찍었다. 더 이상 금리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굉장히 많이 이 미국 시장 안에서 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좀 안도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미국 시장에서 훈풍을 불러일으켰고 그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아시아 증시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소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약하죠. 외국인이 좀 더 많이 매수를 해주면 좋을 텐데 어제도 조금 아쉬웠어요. 1,400억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595억. 외국인의 순매수가 늘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이 외국인이 여기서 조금만 더 사줬으면 사실은 한 500억 정도만 더 사줬어도 지수가 1%가 아니라 약 한 1.5% 정도까지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양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 코스닥에서는 양매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뭐 어찌됐든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보면 삼성전자만 지금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LG화학, 뭐 네이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제보다 상승폭은 좀 더딥니다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약하죠. 지수에서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데 코스닥 시장 좀 더 약한 모습이 있고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코스닥에서도 뭐 에코프로비엠은 상승을 하지만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조정까지는 아니고 좀 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2차전지 안에서도 그러면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냐? 이런 부분들 오늘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이
사실 1% 넘게 이 1시간 전쯤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덜 하락했습니다. 한 10원 정도 하락이었는데 지금 거의 20원 정도 하락까지 원화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좋아졌다. 미 달러가 좀 약세가 됐다는 얘기죠. 분명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졌다라는 게 환율에서도 그리고 오늘 오전 장중에서도 좀 관찰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만 놓고 보면 2차 전지에서 좀 선별적으로 올라간다는 점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어찌됐든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고 그리고 환율 내 원화의 강세도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오전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가 정확하게 말하면 2거래일째 올라가는 거라서 뭐 제가 느끼기엔 상승세라고 말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종목별로도 약간 차별화 장세가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상승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거래일째 올라가는 거 좀 의미를 둬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더 하락하지는 않을까라는 것과 그럼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멈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이 질문을 주셨을 때 추세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만 분명히 2차 전지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랬죠. 이 전기차 산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갈 뿐이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중에 하나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바닥을 어느 정도는 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놓고 보면 37만 5천 원 장중에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정도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 3만 원 정도까지 가기에도 좀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락은 좀 멈췄으나 하락은 멈췄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나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게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추가 질문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후장과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제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매수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상승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게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바죠. 상승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웠던 게 외국인의 매수였다라는 순매수 금액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좀 하고 있어요. 근데 500억대에서 굉장히 많이 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후장에서 좀 확산이 된다라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 매수가 확산이 될 때, 그러면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섹터로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1번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확산이 될지 여부는 오후장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100% 이 섹터에 들어간다는 점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후장에 외국인의 매수 여부가 국내 증시의 상승폭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키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이 순매수가 근데 늘어나기 힘든 요인도 있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보통 금요일 날은 거래대금 좀 작아지고요. 매수 금액도 좀 작아지고 매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의 매수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어제 많이 올랐다는 점과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의 매수를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2차 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에 대한 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음봉 나오고 있죠. 삼성 SDI도 살짝 음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 상승폭이 좀 큰데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간다. 퍼센트상으로는 6%지만 여기서 확실히 상승 추세입니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에코프로는 지금 거의 약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 상승폭이 좀 크긴 합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늘려줘야 된다는 점, 상승 추세를 아직 만들지 못했거든요. 상승 추세를 조금 더 만들어줬으면 2차 전지에 대한 마음을 좀 편안해질 텐데 그런 부분들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국내 증시 상승폭이 여전히 좀 확대가 될 가능성,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에 굉장한 키포인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오늘 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후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 제가 이 오전장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채권 금리에 대한 상단은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특히 장기물은 변동성이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물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그럼 2년물만 좀 놓고 보면 2년물에서도 지금 5%확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긍정적인 시각은 맞으나 이 채권 금리에 따라서 2차 전지라든지 유동성에 좀 민감한 종목들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2차 전지 얘기는 좀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와 그리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죠. 오늘 특히 카카오가 주가가 굉장히 좀 약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죠. 오늘 7.39%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가 이 올라가는 모습들 있는데 근데 또 게임주들 특히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가치 유동성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 있더라도 섹터별로 좀 다르게 좀 차별화 현상이 좀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좀 더 많이 공급이 된다 그랬으면 유동성에 좀 더 민감했었던 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차이가 있고 그 유동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올라가면 당연히 유동성에 덜 민감한 좀 안전한 종목들 은행주 같은 경우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은행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KB금융 같은 경우 3% 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시장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오늘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안도감이 국내 시장으로 전해져 오면서 시장이 올라가곤 있는데 2차 전지 상승하면서 다른 유동성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유난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바이오도 같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제약바이오 오늘 조정받고 있고요. 근데 유동성 안도감이 났는데 은행주들은 또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좀 싼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력을 더 느끼는 시장. 이 좀 전에 올라가는 섹터들 2차 전지하고 제가 플랫폼하고 이 은행주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최근에 좀 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죠. 이런 공통점이 좀 있다라는 점. 단순히 유동성만 가지고 고 PER도 다 같이 올라간다. 이런 시장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게 상무님 보시기에도 산타랠리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산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가 선물은 다 포장해놨는데요. 집에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나 FOMC에서 무언가 발언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파월이든 FOMC 의장들이든 여기 안에서 12월이든 그 전이든 좋은 의견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발언만 얘기해 준다라면 산타 선물 다 포장해놨기 때문에 들고 달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산타랠리 물음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준에서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전략 포인트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